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6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8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축월, 경술, 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경술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경금일간이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일간과 원령을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일간은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이라고 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칠고 녹슬고 그 다음에 투박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우며 금방이라도 상해를 입힐 듯한 쇳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 일간은 아니죠.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되게 보면 좀 묵뚝뚝한 그런 성격들도 있고요. 약간 거친 성격들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경금이라고 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재련을 거치지 않은 그냥 단순한 경금을 놓고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 고물상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신 적 있죠? 아니면은 저기 포항제철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땅에서 이렇게 금방 캐낸 뭐 쇳덩어리라든가 원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원철. 뭐 자철석, 뭐 적철석, 뭐 이렇게 해서 원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바위 덩어리하고 쇳덩어리하고 같이 이렇게 뭐 혼합되어 있어서 쇠만 이렇게 추출해서 뭐 쇳덩어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고물상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여기저기 깨진 뭐 무쇠 덩어리들 굉장히 많죠. 녹도 쓸어 있고 잘못 이렇게 막 거칠거칠하면서 그죠? 그거를 가지고 그냥 갖다 쓰기는 좀 힘들죠. 물론 뭐 바닥 다지는데 뭐 놓고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쉬운 말로 경금의 원래 용도로서 쓰기보다는 그냥 경금 자체 투박한 자체를 쓰는 것이지 경금을 어떤 용도 있게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쓰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위험하죠.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경금일간들 오늘은 왜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또 경금을 또 멸시하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전제를 깔아드렸잖아요. 화로서 재련하지 않은 원래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석과 같은 거예요. 원석 같은 것이 이쁘진 않죠. 하다못해 금도 있잖아요. 우리 반지 만드는 금도 땅속에서 캐낼 때는 되게 투박합니다. 그거를 순도 높게 금으로 이게 추출해내서 그걸 반지로 만들었으니까 이쁜 것이죠. 원석 같은 경우에 투박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투박하고 거친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가 필요해서 이거를 경금을 녹이거나 아니면은 불려서 뭐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큰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뭐 기물을 이렇게 만들죠. 기물이라고 하는 거죠. 뭐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관훈장이 썼다라고 하는 청룡언월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칼이죠. 칼날이 넓으면서 이렇게 좀 무게가 뭐 30 몇 근인가 뭐 이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한번 확 휘둘리면 힘 좋은 관우가 휘두르면 적군의 모가지가 한 번 휘두를 때마다 10명씩 이렇게 날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10명씩 날아가니까 10번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관원장이 청령 언월도를 그만 10번 휘두르면 100명이고요. 뭐 100번 휘두르면 뭐 1000명씩 죽어가 나가는 거죠. 그쵸?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냥 일반 뭐 장수들이 쓰는 명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절에서 쓸 수 있는 뭐 범종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걸 생각하게
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대포도 만들 수가 있고요. 철문두가 만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국세에 따라서 사주 국세가 좋으면은 큰 범종이라든가 큰 명검이라든가 이렇게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세가 떨어지면 뭐 대문도 만들 수가 있고 밥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수저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사주 극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실 때 땅에서 금방 깨는 원철이다. 그냥 다스리지 않고 재련하지 않고 쓰게 되면 그냥 돌덩어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경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원령을 한번 보자고요. 원령, 태어난 원령은 축월에 태어났어요. 자, 축월, 또 어제에 이어서 또 복습을 하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입니다. 해자 축 북방에 해당이 되면서 수왕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 축월이라고 하는 것 수왕절이지만 기본적으로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토왕절과 수왕절을 왔다 갔다 번갈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축월에 자수라든가 해수를 보게 되면 수가 왕한 쪽으로 가는 거고요. 다시 술토라든가 미토라든가 토가 많게 되면 토가 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든가 지지 유금을 놓고 보게 되면 이때는 금이 왕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축토뿐만 아니라 진술축미가 이 진술축미토가 모두 이와 같아요. 어느 주변에 원래 진술축미를 빼고 주변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요.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축미는 어떻게 합을 하고 어떻게 합을 해서 어느 신으로 화하느냐 변하느냐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해동하지 않으면 어떤 만물도 자생할 수 없고요. 생기가 없게 됩니다.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격으로 한번 놓고 볼까요? 격으로. 자,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으로 놓고 치면은 물론 이거는 정인격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건 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신금이 투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인격과 상관격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개수가 투출하면 상관격인데 예를 들어서 기토와 이렇게 개수와 기토가 같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정의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세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 경금이 축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묘지에 해당이 돼요. 물론 신금도 내일 할 신금도 축월에 태어나면 묘지에 해당이 돼서 물론 비록 경금이 축중신금에 통근을 한다라고 하지만 약하죠. 근데 반면에 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미 4, 5월은 토가 마치 등령한 거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토가 왕합니다. 매우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과 축토를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인성은 왕하게 되죠. 인성은 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정인격 이렇게 놓고 봐도 되지만 전체 국세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모왕좌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왕좌세라고 하는 것 뭐냐면 어머니는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경금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월에 무슨 신금이 있다거나 그죠? 이렇게 신금이 있다거나 또 유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일간이 왕해지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유치를 이루는 거죠. 유치.
그래서 유추를 이루게 되면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오히려 일간이 오히려 극왕해집니다. 그죠? 이런 거 사주국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 그러한 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국세가 말씀드렸던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다시 더 모왕자세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축월에 자수, 해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상관격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천변만화한 거예요. 천변만화하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기가 매우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또 변화가 있게 되죠.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 쉽게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은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죠. 이제 아까 일간과 원령을 놓고 봤으니까 오늘의 명식을 다 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경금이 축월해서 토가 왕해서 기본적으로 모왕 자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말씀드렸고요.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토왕절에 다시 토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주를 놓고 보게 되니까 다시 또 무술토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을목 같은 거 거의 의미가 없죠. 뿌리 또 내리지 못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이 왕토인 무토를 제할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 모왕자세가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왕자세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토다매금이 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토다매금은 다시 토후매금이라고도 합니다. 토다매금이라는 뜻은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매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인데, 다시 토가 많아지면 꺼냈는데 쓰지도 못하고 다시 땅에 묻히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토후매금도 똑같은 말이에요. 토다나 토후나 똑같은 말이고, 후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다, 두텁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흙이 너무 두터워서 금을 묻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다매금, 토후매금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저께 용신법 말씀드렸죠. 이 사주는 토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토가 많은 게 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병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토를 제해하면은 토가 땅속에 묻어 있는 것을 묻어져 있는 경금을 이렇게 꺼내는 거하고 같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토가 너무 태왕해요. 그래서 어줍잖한 간목 가지고 이 왕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목극토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것이 맞지만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목절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런 거예요. 사자가 하이에나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죠? 먹기도 하죠. 이런 개념이죠.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사자가 하이에나를 극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목이라고 하는 게 사자고요. 토라고 하는 것이 하이에나입니다. 근데 하이에나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적게는 몇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까지 이렇게 몰고 다녀요. 그래서 아무리 맹수인 사자라도 하이에나 수십 마리하고는 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자가 하이에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극하지만, 하이에나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하이에나가 사자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이 목극토하지만 오히려 극을 당하는 것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극하는 놈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사자가 하이에나를 잡아먹지만 하이에나가 세력이 너무 왕하게 되면 사자가 오히려
꼬리를 내리고 대들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토가 너무 왕해서 어줍잖이 뿌리가 있는 목 가지고는 토다 목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종격을 이루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인성이 많아서 종격을 이루는 거니까 종인격이 되겠죠. 그래서 종격을 이룰 때는 나를 버리고 간다라고 해서 기명자를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기명 종인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병자시를 한번 보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때는 병화가 투출해서 조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뭐냐 하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없어요. 술중정화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왕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오히려 병화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하게 됩니다. 설기. 그 다음에 지지로 자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이거는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내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로서 종해야 되는데 토 입장에서 보면 역신이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을목도 있게 되죠. 그런 이것이 솔직한 말로 을목자수가 크게 용도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용도 없는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종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좀 안 좋은 것이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그냥 종격으로 보지 않고 저는 이건 내격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 토다 금매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인시를 한번 보죠.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지에 인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지에 인중병화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인목 가지고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무토가 다시 또 투출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토가 너무 많아서 경금이 매몰될 지경인데 또 다시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전체가 다 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토로서 종에서 기명 종인격이 되느냐? 양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종하기가 힘들어요. 음간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왕세에 따라서 종하기가 쉽긴 한데, 양간,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 5가지 양은 남자잖아요. 쉬운 말로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양간 남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편고한 사주인데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주가 되겠죠. 그죠? 뭐 이모씨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이거는 종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축시 나 병술시가 되면 저는 이건 종인격으로 기명 종인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병술 대표로 정축과 병술 중에서 대표로 이 병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화가 있게 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게 맥을 못 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라고 하는 것 물론 조우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 토를 생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다 보면 뭐 을목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화를 생한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게 토로 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건 뭐 마찬가지로 정축시도 마찬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지시로 뭐 다 토인데다가 뭐 정화 있으면 경금 뭐 제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뭐 을목 있어도 큰 의미가 없고, 이런 경우도 뭐 을목 때문에 종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종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병자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종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이거 경진시도 저는 종격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다 토로 종하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 그냥 왕토를 그냥 설기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 을목을 이렇게 제하는 용도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사시가 돼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신사시는 좀 힘들겠네요. 왜냐, 신사시가 되면 사화에 이 경금이 좀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종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종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신사시 정도면은 종격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이렇게 애매한 것은 중요한 건 이제 임상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게 종격으로 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격으로 가는 게 옳으냐, 이제 이거는 검증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주는 이런 시 정도는 메모를 해놨다가 이거 종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격으로 볼 것이냐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이런 것도 아마 답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뭐 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보지 않은 생실도 한번 더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신의 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